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링크를 여기 채팅창에 지금 남겨드릴게요.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분만 했는데 상위 5%가 된다. 이 방법이랑 검색식을 만들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자가 뭐냐?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데 그 행위를 하면 좋은 걸 안다. 사람들은 알아요. 완전히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하면 좋다라는 건 알아요. 그게 이제 예시를 들면 뭐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요? 그럼 앉아서 공부하면 되죠. 앉아서 문제 풀고 공부하고 하면 지금보다 내 공부 실력이 향상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알아요. 자, 내가 지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고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클라이밍이나 뭐 여러 가지 운동들, 구기 운동도 포함해서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거는 알아요. 그걸 모르진 않죠. 네. 운동을 하면 내 몸이 좋아진다는 건 알아. 근데 어때요? 안 하죠.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거나 내 성적이 오르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하죠. 운동하면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는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데 안 한다.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안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루 10분만 해도 나는 상위 5%가 바로 된다. 왜? 안 하니까. 남들은 안 하는 걸 나는 하니까. 그럼 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 10분만 하면 돼요. 왜 10분만 하면 되는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영상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요걸 그냥 하면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영상에서 요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냥 하면 안 되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내용도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내용적 측면은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말씀드렸는데 요걸 요런 식으로 보면 좋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해놨어요. 이 영상에 제가 요 링크 올려드렸던 영상에.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뮤브라보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완성형에 가까워진다. 네, 그거보다 더 완성형도 있지만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무엇이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끼가 있다. 네, 이게 뭐예요? 끼가 있다 뭘까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끼가 있다. 뭘 의미할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실래요?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다. 네, 라이프스타일님. 돈 들어오고 무슨 아슈가 있다? 글씨가 가려져가지고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이슈가 있다. 물결 표시였네요. 물결 표시가 안 보였어요. 돈 들어오고 이슈가 있다. 상한가 간 이력 등, 상한가 등 이력 등 상승할 끼. 과거의 패턴. 네, 좋습니다. 네,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급등했다, 뭐 상한가 갔다, 뭐 과거의 패턴이 있다, 이슈가 있다, 돈이 들어왔다, 뭐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의 문제지 그게 다 결국에는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형태가. 그래서 맞습니다. 끼가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끼가 있었던 종목이 앞으로도 그 끼를 발산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물론 뭐든지 처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끼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못 간다?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처음이 없었는데 과거에 끼가 없었는데 어떻게 상승을 하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없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끼 있는 종목이 간다 그랬는데 이 종목은 끼가 없었는데 가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에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런 종목을 보면 뭐가 좋겠어요? 수익을 내기에 좋겠죠. 왜? 그 끼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니까. 연속.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제가 링크 올려드렸었던 그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뭐 기준이 있느냐?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지만 기준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는 돼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린 거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기준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해볼 건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느냐. 첫 번째, 상한가 혹은 상한가에 준하는 인 종목을 찾을 겁니다. 이 종목을 먼저 찾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뉴스, 재료, 이슈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요거는 뭐 때문에 보느냐? 요거는 말 그대로 돈과 그리고 상승 여력, 그러니까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이 있는가?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곧 뭐예요? 이 매수세의 힘의 크기와 동일한 거니까 매수세의 힘의 크기는 곧 캔들의 크기와 비례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이 있는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 보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가? 연속성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가? 상승 연속 가능성을 볼 겁니다. 그래서 뉴스나 재료나 이슈가 있는지 볼 거예요. 네. 무엇인지 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있는지부터 볼 겁니다. 물론 이게 없더라도 잘 가는 놈은 그냥 잘 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주가 위치를 볼 거예요. 자, 주가 위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주가 위치를 보는 이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위치를 보는 이유, 제가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지지 저항 확인. 지저스. 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시죠? 네. 주가 위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강한 저항을 돌파해 주는가? 전략 수립.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딱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앞매물 돌파. 네. 제가 이거를 주가 위치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지금 어느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시냐면 대부분이 이제 이번 일의 대가는 모조리 받아내겠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다음 반 멤버라면 수수료, 가입비, 이용료. 대가 확실하고 이 다운반할 수밖에. 더 앞선 운반의 기준, 다운반. 모를 줄 알았어? 우리가 의심하는 한 숨을 곳은 없어.
우리가 지켜보는 한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우리가 원팀이 되어 행동하는 한 반드시 잡는다. 5천만 국민과 국정원이 원팀이 되면 넘지 못할 한계란 없으니까.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국가정보원. 비교적 안전하죠. 예, 비교적. 예. 그러니까 뭐 무조건 여기서 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죠.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3파 내가 만약에 판단을 했는데 3파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아, 나는 지금 3파에 산 거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빠지면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해요. 왜? 올라갈 거니까. 이게 그동안 한 번, 두 번 잘 돼도 한 번, 두 번 막 생각하고 할 때 이걸 인식하고 할 때는 잘 돼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아,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지라는 게 점점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난 지금 3파에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동안 또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대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번 잘못 걸리면 확 날아가는 거에 그냥 계좌도 같이 날아갈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무의식 중의 생각을 자꾸만 안 들게 해드리려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편하게 설명하려면 3파의 힘이 가장 강하니까 3파에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는 건 아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 광고 삽입도 하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서? 대응하는 거라서. 100%가 없으니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바라보는 제 철학이에요. 네. 뭐 철학까지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제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대응하는 것부터 강조를 하죠. 우리 뭐 스키나 보드 탈 때 넘어지는 법 알려주는 것처럼 그거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파에 매매를 하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건 알죠. 네, 그런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여긴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거를 보는 게 뭐 때문에 보는 거라 그랬어요? 끼가 있는지 보는 거다. 끼가 있는지 보는 건데 이 끼가 완전 과거에 있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요때를 보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끼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 주가가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보면 완전히 옛날 뭐 1년, 10년, 뭐 5년 그 전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이 종목은 끼가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 1파가 나온 걸 보면서 이 종목은 끼가 일단 있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1파에서 있었던 끼를 토대로 3파에서 매매를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나 혹은 상한가에 준할 정도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 이력이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이 상승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뉴스나 재료나 이슈 이런 것들을 포함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내가 요것들을 확인한 주가의 위치가 최소한 1파 쪽인지, 뭐 5파에서도 매매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최소 1파나 3파 아니면 지금이 5파는 아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가 끝물 자리에서 내가 본 거는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됐죠. 요 작업을 하시면 상위 5%에 바로 듭니다. 몇 분? 10분만 하면. 됐나요? 이해됐다. 됐다. 여기 적어놔야겠다. 오케이. 됐다. 알았다. 그러면 1번 모르겠다. 안 할란다. 5번 네. 됐죠? 네. 요것만 하셔도 돼요. 요것만 하셔도.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된다는 거 알아.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나 가슴 키우고 싶은데 막 하체 운동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슴 운동하고 싶으면 뭔 운동을 어떻게 해야 가슴 운동이 되고, 그죠? 네. 내가 수학을 잘 보고 싶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지. 영어 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다 보면 수학이 잘 풀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케이 이거 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죠. 자, 그리고 이런 종목을 볼 거예요. 네, 이런 종목을 볼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검색식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150 키셔서 조건 검색식을 볼 겁니다. 조건 검색식을 볼 건데 이 조건 검색식에서 대상 변경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ETF, ETN 두 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처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주가 등락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주가 등락률 나오죠. 요걸 가지고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종목을 찾을 거니까 대략 한 28%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종목이 나와요. 지금 뭘 찾았어요? 1번 찾았어요. 그죠? 1번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유수 재료 이슈는 어떻게 찾아요? 자, 종합시황 0700 들어가셔서 네, 요 연동이 안 되는 거는 요거 잠겨져 있으면 연동이 안 돼요. 참 엔지니어링 누르면 종목이 나오죠. 여기에 뭐라고 치느냐? 특징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참 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보니까 이거는 10월 23일이네요. 이게 왜 이러냐? 날짜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오늘 날짜로 바꾸고 여러분들은 오늘 날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 이렇게 누르면 5월 31일 특징이라고 나오죠. 그럼 참 엔지니어링은 LG 디스플레이 올해 POLED 추락 긍정적인 흐름 전망 등의 OLED 테마 상승 속 상한가를 갔다 라는 재료와 뉴스가 보여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0130에 들어가셔가지고 0130은 뭐냐? 예, 요겁니다.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금은 지워 놓을게요. 예, 지워 놓고 예,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가 참 엔지니어링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셨죠? 예,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참 엔지니어링을 관심 종목 이렇게 넣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서 매매할 거니까? 여기서 매매할 거니까.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여기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매할 거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까지는 됐어요. 그죠? 이거 지워졌네요. 자, 그러면 2번까지는 됐어요. 그죠? 이 참 엔지니어링이 어느 자리인지 봐야죠. 주가 위치를 봐야죠. 주가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네, 지금 요런 자리예요.
자, 요 자리가 1파예요? 3파예요? 몇 파예요? 지금 이게 몇 파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몇 파 같이 보여요? 시작 1파 3파 1파 시작 또는 1파 눌림 빵파 1파 가려고 하나 보네 인 것 같아요. 알 수 없음.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조정 2파인가 모르겠다. 자, 요걸 볼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랑 연관성 있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보면 돼요? RSI를 딱 켜보면 얘가 지금 몇 파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번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지금 눌렸죠. 눌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1파, 3파로 올라가는 걸로 보려면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얘는 얘 나름대로가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1파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거는 왜냐면 보통 이제 파동을 보시면 파동이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건 거의 박스권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승 파동은 거의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를 다시 1파로 볼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살릴래. 그럼 3파로 보셔도 돼요. 근데 3파가 이게 완성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가야 요런 식으로 가야 이게 3파가 돼요. 이렇게 안 가면 3파가 안 돼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부딪히면 뭐가 돼요? 그냥 박스권이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1파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파동은 완성은 이 파동이 어떤 파동인지에 대한 완성은 이 지나가고 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라는 거를 전제로 매매를 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지나고 났을 때 완전하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이제 선행으로 미리 알고 싶어 하죠.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매매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나오니까 에이씨 파동 뭐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보장을 뭘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죠? 갑자기 이렇게 이평이 푹 빠졌다가 다 올라가서 갑자기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른 종목에서 이런 똑같은 현상인데 상한가를 안 가는 종목은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242평 저항에 딱 부딪혔으니까 다음에는 빠지나요? 얘는 올라갔는데요? 갭을 띄우면서? 그럼 얘는 왜 갭을 띄우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현상인데 갭을 띄우고 못 올라가거나 갭을 띄우고 나서 무너지는 종목은 다른가요? 뭐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파동, 이평, 지지, 저항 이거 다 의미 없는 거네? 다 틀린 거네?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 떨어지는데 이거를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파동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파동에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하냐고. 사람들이 유독 파동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파동은 확실하게는 지나고 났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추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에서 내 시나리오 전략대로 매매를 하는 거지. 근데 내 생각대로 안 가면 대응을 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동 카운팅이 좀 쉽지 않은 건 맞아. 사실이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참 엔지니어링 하나를 골라놨어요. 이런 지금 한 게 종목 하나를 한 거예요. 요걸 제가 좀 설명해서 하면서 그렇지 설명하면서 해도 10분이 안 걸렸어요. 그럼 이 종목 SKU라는 종목 볼까요? 일단 주가 위치를 볼까요? 주가 위치가 보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예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찾는 게 처음에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얘 지금 뭐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올라간 게 없어요. 얘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지금 이 상승은 여기서 처음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는 앞에 뭐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 출발로 보는 거예요. 아까는 아니었죠. 상한가가 있었죠.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이제 출발을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1번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 2번 이 종목이 뉴스나 재료나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가, 그죠? 근데 아무튼 그거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럼 이제 이 종목을 뭘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려고 그랬더니 바로 보여요. 뭐요? 1.4주 요 우선주 배당 기대감에 껑충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 재료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일단 나중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슈가 있고 올라가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그 흐름을 보여줄 때 매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크기나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좋겠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IQ도 마찬가지입니다. IQ도 보니까 요 앞에는 상한가나 상한가 준하는 종목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눌리고 지금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또 올라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파에서 3파로 가는 초입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파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1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은 아직 이게 지금 1파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행보권 안에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아까랑 이거랑도 또 다른 거예요.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승을 하고 눌림을 줬는데 이 파동 자체를 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은 요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IQ어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파동 자체를 깼어. 이미 지금 요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파가 아닌 얘로 1파로 볼 가능성이 더 커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파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지지 이 파동이 밑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죠.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드물다. 그래서 이 파동을 1파로 카운팅하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주가 위치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IQ어라는 게 특징이 뭐가 있는지, 뭔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지 봤더니 뭔가 딱히 뭐는 없네요. 이 상승했을 때. 그죠? 근데 요 전에 IQ어라는 게 있었어요. 5월 27일 날. 그게 언제예요? 요때도 꽤 그래도 크게 올라갔었죠. 요게 있었는데 이때 경구용 나노 제재 ICI, SCI 국제학술지 등재 요게 GLP-1 요게 올라갔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GLP-1이 뭐냐? 당뇨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 그래서 요런 이슈가 여기에 있었네요. 그 이슈가 지금 살아가지고 요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파동 카운팅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아직 확실하게 보기 어렵다. 요 자체를 파동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 중인 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하나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요 행위만 해도 요 지금 라이브인지 실시간인지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요것만 하더라도 매일마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일마다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별로 상승이 없네, 아니면 이거는 상승을 했는데 재료 이슈가 없네, 뭔지 모르겠네, 그럼 패스. 있으면 넣고, 주가 위치 괜찮고 많이 올라갔고 그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하루 10분이면 하거든요. 그죠? 네, 10분이면 충분히 하겠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한가 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해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작업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YC 같은 경우는 어때요? YC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갔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한번 가고 지금 빠졌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때요?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겠어요? 지금 거의 뭐 상한가 준하는 그러한 상승들이 여기 있었죠. 막 20몇 프로씩 막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주가 위치상은 어때요? 위치상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종목들에 비하면 좀 고점 같죠.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보류, 아니면 이게 봤는데 YC 봤는데 뭔가 HBM 테스트 공정 주목에 따른 수혜 전망 등에 급등을 했다. 이게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대차증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시면 따로 이렇게 따로, 얘는 따로, 얘가 점수가 높고 얘는 1등, 얘는 곁다리로 한번 봐볼까 정도.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세아 PNC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아 PNC도 얘도 아까 참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한 경우죠. 여기서 상한가가 있었고 얘도 상한가 준하게. 그리고 세아 PNC를 특징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죠. 세아 PNC UAE 화장품 관세 철폐 소식에,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화장품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해서 이거 호재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세아 PNC도 볼만해, 여기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넣어놨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매매하려는 건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겠어요? 이 종목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관종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되셨죠? 이 종목을 이제 관종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하면 돼요. 어디서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매매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매매를 어디서 해요? 매매를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답이 다 나오셨을 거고, 내가 이걸 하루에 10분씩만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에 10분 해놓고 또 다음에 10분 해놓고 이렇게 쭉 하면 관중들이 나오죠. 그럼 이 종목들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점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들은 일단 상승 여력,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니까. 그럼 다른 종목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종목들 안에서만 내가 원하는 타점을 찾기만 해도 넘쳐난다. 이걸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종목들이 쭉,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관중에서 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자,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 지금 상한가에 준하게 지금 올라갔고, 얘도 지금 거의 상한가에 준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못 미쳤는데 파동을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여기 5파 갔다가 곁다리 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 3, 5 여기 이제 설거지로 쌍봉 찍고 빠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진 겁니다. 파동 이쁘게 잘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요런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우리가 본 거예요. 봤더니 요 날 이제 검색을 했어요. 차트 이쁘고 좋네. 상한가 갔네. 이게 언제예요? 2월 6일 날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예시로 말씀드리려고 찾다가 이제 2월 6일 날이에요. 이 종목을 이제 특징 이렇게 해서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요거는 이제 그 합병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정밀화학과 합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상한가를 갔어요. 상승을 했어요. 이거 주가 위치도 좋고 파동 위치도 좋고 충분히 힘도 있고 뭔가 이슈도 있고 괜찮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수 스페셜 케미칼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 종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렇게. 그러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어디서 매매하면 좋겠어요? 이 파동을 돌파했을 때 아니면 N파동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종목 안에서. 이 종목 파동이 끝나갈 때 조정 2파 자리에서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끼가 있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되느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고 됐나요?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구나. 게다가 이거는 그거죠. 러블리 블루 캔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나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게 보인다. 보인다. 지워졌네. 보인다. 아직 모르겠다. 됐나요? 이게 보인다. 이런 데서 매매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인다.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매매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왜 지금 이 자리를 찾아놓고 왜 이 자리에 관종을 집어넣는 게 상위 5%가 바로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런 거 안 할 때 나는 이것만 해도 이런 종목 보고 있다가 좋네? 보고 있다가 자리 괜찮네? 매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나는 단타 못하는데요? 직장인인데요? 그러면 일봉에서 매매하시면 되죠. 어째? 지금 제 캔들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종목 봤어요. 이 종목 봤단 말이에요. 집어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찾아보고 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놓고 이제 이 종목들 막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다음날 봤더니 올라가다 빠지네. 눌리네. 다음날 봤더니 지지 받았네. 사볼까? 잠깐만 일단은 좀 패스. 봤더니 지금 요것도 지금 캔들이 좋아요. 그죠? 요것도 캔들이 좋아서 여기서 사도 돼요. 충분히 여기서 살 수도 있는 자리긴 해요. 하지만 일단 패스. 왜 살 수 있는 좋은 자리인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 중심에 여기 지금 딱 걸려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5위평 밑에기도 하고 아직은 이렇게 꺾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봐볼게요. 안전하게. 봤더니 지지를 받고 올라가. 아까 살걸 뭐 이런 생각 들죠. 이거 올라가면 이제 아까 살걸 이라는 생각 들죠. 하지만 한 번 더 봐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 사도 돼요. 여기서 사도 되고 아니면 한 번 더 봐도 돼요. 왜냐면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요? 외봉.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 그죠? 외바닥을 찍을 것인가 쌍바닥을 노릴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지만 뭐 거기까지 기다려봐도 되죠. 지금 눌렸어요. 다시 이렇게 지금 눌렸습니다. 기다려볼게요. 지금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일봉 끝날 때쯤에 보는 거예요. 지금 장 마감할 때쯤에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맞더니 또 눌렸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다시 지지받은 데 근처 12평도 올라오니까 여기 한번 보겠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 땅바닥 지금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매수해도 돼요. 여기서 또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기다려도 돼요. 언제까지? 이 부분을 바로,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종가에 사도 되고, 종가에 사서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올라가면 바로 매수할래. 그래서 올라가는 거 바로 잡을래.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내려와서 뭔가 지지받아주면 지지받을 때 살래. 두 번째. 둘 다 되는 거예요. 종가에 사도 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사도 되고, 내려오는 거 보고 사도 되고. 자, 볼게요.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버렸네. 그죠? 지지가 나와버렸어요. 지지가 나오면 어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이 자리. 땅바닥 만들면서 뭔가 이 지지 자리를 확인시켜준 요 캔들을 딱 중심 자리를 어떻게 딱 알고 이렇게 딱 지지해줬네요, 캔들이. 게다가 뭐예요? 게다가 단봉이야. 제가 좋아하는 단봉. 그죠? 시가가 1.8%예요, 여기. 그 다음에 종가는 1.4%예요. 그러면 요 캔들이 몇 퍼센트짜리예요? 캔들이 3%. 근데 저가는 어디예요? 저가는 3.28%예요. 그러면 종가에서 저가까지가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일봉에서 사는데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작은 거예요. 분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세요? 나 여기서 살래. 되죠? 왜?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이 파동을 완성시키는 게 아닌 게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이 상태에서 올라가 버려? 그러면 뭐예요? 파동 지금 완성되고 올라가는 거죠. 이 쌍바닥의 파동이. 이렇게 보고 타 보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뭐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1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게 아니면 여기서 뭐 홀딩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매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왜 매수 포인트가 됩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도 의지 캔이고요. 의지 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온 자리.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음봉은 아니지만 상승 잉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도 이제 쌍바닥으로, 미니 쌍바닥으로 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크게 보면 외바닥이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봉을 완성시켜주는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물론 하락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 자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요 자리는 7번 자리가 되고요. 요 자리는 눌적삼이 되는 자리입니다. 요거 다 아카데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카데미 들으셨던 분들은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매매를 하려고 뭘 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관중을 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당연히 분봉에서도 매매 가능해요. 분봉에서도 이런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2월 20일 자리죠. 2월 20일 자리예요. 2월 20일 자리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서 2월 20일 자리 보면 요럴 때는 매매할 생각이 별로 잘 안 들죠. 하락 추세가 아직 깨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매매할 생각이 잘 안 들지만, 요게 요런 식으로 뭔가 차트를 요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어 가면 지금 이평들이 막 밀집해 있죠. 밀집해 하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위로 올리죠. 하락 추세 돌파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그러면 분봉에서 하이 차트에서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곳에서부터 매매하기 시작하면 이런 추세를 또 먹을 수 있겠죠. 일찌감치. 이렇게 매매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왜 이 종목을 이렇게 해갖고 상위 5%에 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까지 수익 보는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나왔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또 뭐 한 거예요? 종목 선정하고 매매하는 타점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100%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알겠다. 5번. 모르겠다. 됐죠? 그럼 이게 몇 파가 돼요? 1파, 3파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네. 됐죠? 추가 팁이 있는데 이거 알려드릴까요? 추가 팁? 알려달라. 이거 또 알려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물어봐야지. 뭐 에이, 필요 없는데. 됐다. 넣어둬라. 알려달라. 8번. 에이, 됐다. 그런 것까지 뭐. 네, 넣어둬요. 네, 그럼 다들 알려달라고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계신 분들 절반도 안 눌렀어요, 좋아요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동시 시청자 수가 40분 넘거든요. 좋아요 수가 지금 18개, 약간 16개였어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게 누군가는 진짜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야기고, 이게 누군가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뭐야 했으면 본인이 써먹어야 되는데 본인도 써먹지도 않아. 근데 들어보면 나도 생각해낼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뭐 발명품 같은 거 보잖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생각했었던 건데 막 이런 거 생각했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돈 벌면 되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이제 20개가 넘어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무릎을 탁 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알던 건데 왜 내가 여태까지 안 써먹었지? 하든지. 네. 아시겠죠? 맞다. 이거 손뼉을 치면서 맞다 이렇게 하든지, 이거 내가 알던 건데 하든지. 둘 중에 하세요. 10번 새끼, 21번 새끼 잘 써먹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 써먹고 수익 잘 내는 사람은 장땡이에요. 똑같은 거 알려주고 똑같은 거 해도 뭐 누군 써먹고 누군 못 써먹고 그런 건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그다음에 라이브, 그리고 빨간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시계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아무 얘기도 못 듣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채팅창에다 이상한 얘기를 막 쓰고 있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눌러주셔서.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실시간 밀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물어봤었죠?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질문 드렸던 게 있어요. 맨 처음으로 질문 드렸던. 그쵸? 끼가 있다라는 게 뭔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라는 걸 물어봤어요. 끼가 있다? 끼가 있다는 건 뭐야?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끼가 있는 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만 들어도 지금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처음에 뭘 찾았어요?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할 정도의 상승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았어요. 그럼 이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찾았어요? 1파가 나올 때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돌파할 때 살 수 있고 이렇게 꺾여서 N파동 올라갈 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화면에 보고 계세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아하. 그쵸.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 뭘 찾았어요? 제가 장대 양봉 찾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정도의 큰 힘이 있는 종목을 찾았어요. 이 종목이 뭐가 있대요? 끼가 있대요. 끼가 있으면 뭐예요?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그 다음에도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팔면 돼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 그럼 어디에서 팔아요? 적어도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자리에서 팔면 돼요. 아니면 이런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가 가격대쯤에 팔면 돼요. 왜? 상한가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상한가 캔들이 한 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도 상한가 캔들이 한 개가 반복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다. 바로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죠.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이해됐나요? 추가 팁 박수 쳤어요? 했어요? 아니면 맞다 이랬어요? 되셨나요 이제? 여기까지는 안 들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크게 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안 들렸나 보다. 됐죠? 네. 했어요. 네, 이거 추가 팁 아니까 조금 더 좋죠.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팁을 하면 조금 더 좋죠. 다만 100%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 대응은 해야 돼요. 네, 대응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수익 중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샀어. 이 캔들을 깨. 그럼 뭐예요? 일단 내가 생각한 파동을 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자리 이 캔들을 이탈하면 대응이에요. 그건 뭐 내가 이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기를 뭐 더 밑으로 내려면 분할 매수하고 그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실 거면 여기에서 분할 매수하는 건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해야지는 돼요. 그럼 뭐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여기서 사갖고 올라가면 수익 내고 뭐 떨어지면 뭐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런 건 되지만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계획하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를 뭐라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맥점이라고 생각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 맥점이야. 그럼 여기 이탈하거나 깨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도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 캔들 이탈하면 대응하는 거예요. 원래는 더 정확하게는 이탈했다가 다시 튕겨서 올라올 때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좀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제대로 못 팔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내려갔다가 난 여기서 팔아야지 했는데 여기서 안 올라오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대응이 안 되니까 여기 이탈하면 대응하는 걸로 일단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봉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봉이면 이탈했을 때 손절이 짧잖아요. 이게 좀 길면 그래도 이탈했을 때 손절이 조금 길어지죠. 네, 손절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거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이탈해서 손절했을 때를 감안해서. 다만 판매는 내가 매도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된다. 됐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광고 죄송합니다. 광고가 계속 나가죠? 네. 제가 그 이전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볼게요. 근데 워낙에 많아서 워낙에 많고 제가 브라보 한 지가 진짜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영상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순차적으로는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걸 좀 제목을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 소문난 비빔면 맛집이 있다던데. 매콤 칼칼하니까 자꾸만 땡기죠. 이건 이제 이 이전 영상들은 제가 조금씩 바꿔볼게요. 알겠습니다, 미치전님. 네.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기다려. 그러니까 이 실시간이 서로 안 되고 약간 딜레이가 살짝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막 한창 하고 있는데 질문 없나요? 하고 제가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설명하고 매매하고 뭐 이것까지 다 해서도 지금 1시간 정도 안 걸렸죠. 여러분들 이거 10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좋네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이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알려드리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해줄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나라도 레벨업을 하자. 아니 남들 다 안 하는데 뭐 나라도 해야지. 남들 안 한다고 나 안 할까? 응, 해요. 그래서 카페 가보시면 있습니다. 나라도 레벨업. 그래서 여기 나 혼자 하는 레벨업 요거 할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혼자 집에서 홈트하면 돼. 그냥 혼자서 운동하면 돼. 알지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딜 가요?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돼. 알지만 헬스장을 안 가요. 끊어놓고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PT를 받죠. 왜? PT는 안 오면 일단은 이거는 고액이에요. 비싸죠. 그리고
안 오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라고. 회원님 안 오시나요? 자꾸 독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할 거면 한 번 하고 말았을 걸. 헬스장을 가면 5번을 하는데 힐을 하면 1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과 환경과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내 혼자서 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네, 부드러운 개입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고 만만한 건 돈이에요. 내가 돈 걸었는데 이거 안 해? 이거 날리는 건데?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게 돼요. 근데 꾸역꾸역 하면 어떻게 돼요? 꾸역꾸역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은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꼴로 이렇게 해서 참가비는 1,000원 1,000원꼴로 해서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다 했다 그러면 제가 다 환불 다시 해드릴 거고요. 네. 한 번도 실패했다 그럼 이렇게 차감됩니다. 그래서 100% 완수했다 그럼 이거 차감된 금액의 일부를 완수하신 분들에게 다 n분의 1로 페이백해서 드릴 거예요. 나 지금 한번 오케이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나 혼자서 한번 해볼래.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혼자서 해보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나 이거 하려고 마음 먹어도 이거 몇 번 하다가 말 것 같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네, 참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6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건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게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뭐 신청돼서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지금 레벨업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해야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참여할 거예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거예요. 저도 30만 원 내고 저도 같이 할 거예요. 네. 얼마 안 걸려요. 10분이면 해요. 매매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 이거 10분짜리 이거 해서 하는 거 요것만 하시더라도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데 이게 또 막상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영상이 나오는 캔들이 이전에 지하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초보분들은 보조지표 3등분사 4등분사 비말 측등 위해서 부집하는 초보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초보들이 사용하기에는 그 말씀해주신 그거 괜찮아요. 4등 분선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파동으로 해서 4등 분선 보는 것도 괜찮고요. 4등 분선입니다. 이거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영문에 제가 색깔만 바꿔놓은 거예요. 색깔만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기본으로 있는 거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파동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려놨어요. 네, 이미.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랩업 한번 해보죠. 네, 남들 다 놀 때 우리는 열심히 랩업해서 이거 네. 뭐 월천사 하셨던 분들은 이거는 뭐 껌이죠. 이 정도는 사실 껌이죠. 월천사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면 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그래서 그거 이제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됐죠?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벨업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카데미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종가 스윙 한번 해볼래, 세종수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다 연관성 있는 것들이에요, 다 사실. 그리고 나는 실시간 라이브로 매매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부담티. 나는 아는 거가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간에 내 걸로 못 만들어서 나는 고통이다, 월천사 오시면 아는 거 만들어집니다. 내 걸로 됩니다.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주식 선물 한번 관심 있다 그러면 월억사. 요즘에 뭐 이거 쭉쭉 빠질 때, 이때 쭉쭉 빠질 때 이거 거의 뭐 원웨이로 빠졌거든요. 이거 쭉쭉 빠질 때 월억사 아주 그냥 노 났습니다. 아주 보니까 아주 노 났어요. 쭉쭉 빠져도 나는 충분히 수익 내고 싶다. 월억사 치면 같이 웃으면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네, 됐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